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RCT 논문 비판적 읽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신문을 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A약을 사용하면 대조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특정 질환의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을 20%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광고성 문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연구 목표, 연구 종료점입니다. 크게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와 서로게이트 마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연구를 예로 들면 고혈압의 합병증인 스트로크, 하트 페일리어,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가 클리니컬 엔드포인트고 블러드 프레셔가 서로게이트 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비티스 연구 같으면 다이비티스의 합병증인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이고 블러드 글루코즈 자체가 서로게이트 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반영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서로게이트 마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리 칼슘, 코로나리 플락, 카로티드 INT, 카로티드 플락 같은 이미지 스터디가 서로게이트 마커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NT-프로BNP, 트로포닌 같은 혈청, 혈액 검사가 서로게이트 마커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연구로는 전반적인 기능 저하, 치매로 인한 입원 등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 사용될 수가 있고 MMSE 스코어, 아다스코그 스코어가 서로게이트 마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연구에서 보는 인지기능 아웃컴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다스커그와 MMSE가 있습니다. 아다스커그를 서로게이트 마커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도네페질군이 대조군보다 2.83점 정도 아다스코그 스코어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MMSE를 본 연구에서는 도네페질군이 대조군보다 MMSE 점수가 1.14점 정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다스코그 점수가 2.83점, MMSE 점수가 1.14점 좋은 것이 환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연구 결과가 나타난 95%의 클리니컬 인터벌을 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는 도네페질이 아다스코그로 본 인지기능에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도네페질이 MMS로 본 인지기능에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라고 기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환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다스코그 점수는 0점에서 70점까지 본 스코어입니다. 따라서 0점에서 70점까지 점수에서 1.2점 차이가 환자 본인이 느끼거나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이 느끼거나 또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느끼기에는 70점에서 1.2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 환자의 미세한 컨디션의 차이나 또 반복적인 테스트를 함에 따라서 점수가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코어로 서로게이트 마커로 사용하는 연구 결과에서는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Minimal Clinically Importance Difference라는 개념은 서로게이트 마커로 스코어를 보는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최소 변화차를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다스코그 점수는 0점에서 70점까지이기 때문에 약 4점 정도의 차이가 나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봅니다. MMSE도 0점에서 30점까지 보는 점수이기 때문에 3점 정도는 차이가 나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도네페질군이 아다스코그 스코어로 2.83점 좋아지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더라도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MMSE도 도네페질군이 1.14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서로게이트 마크로 사용되는 것은 시빅 플러스나 MPI 스코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빅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기능 평가이기 때문에 서로게이트 마크로도 볼 수 있고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빅 플러스는 환자를 보는 전문 의료진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상태가 좋아졌다, 유지가 되고 있다, 나빠졌다 라는 것들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빅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MCID가 1점인데요. 1점만 차이가 나도 이 환자를 꾸준하게 본 의료진이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네페질 RCT 결과를 보면 도네페질군이 0.45점 정도밖에 차이를 주지 못했습니다. 행동장애 평가를 보여주는 MPI 스코어도 0점에서 144점까지 아주 넓은 레인지를 차지하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MCID가 8점은 돼야 되고 도네페질군은 약 4점 정도 호전이 되지만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도네페질을 본 RCT들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플라시보군도 아다스코그 점수로 4점 이상 좋아지는 경우가 27%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알츠하이머 병은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RCT 기간 중에 플라시보를 줬다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98년에 시행됐던 이 RCT에서는 플라시보군도 27% 정도 아다스코그 점수가 4점 이상 좋아지는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자면 1998년 당시만 해도 아밀로이드 플락을 보는 이미지 스터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 의심되는 사람밖에 인노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보여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의심돼서 인노는 됐지만은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경우도 꽤 많았고 알츠하이머병이 아닌데 임상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상당수는 선망같이 리버시블한 코어즈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대조군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컨디션의 호전에 따라서 즉 전반적인 메디컬 컨디션의 호전에 따라서 인지기능 호전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과거에 시행된 즉 아밀로이드 플락 이미지 검사를 사용해서 엄격하게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하는 프로토콜이 사용되지 않은 과거의 연구에서는 플라시보군도 상당히 호전을 보였고 방금 전 아다스코그의 MCID로 봤던 4점 이상 좋아지는 이런 군도 플라시보군에서 27%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네페질군에서는 38% 정도 아다스코그가 4점 이상 좋아지는 호전을 보였는데요. 이 차이, 이 퍼센트를 절대적 차이로 보면 9%포인트 정도 됩니다. 대략 10%포인트, 11%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 11%포인트 정도를 대략 10 정도로 본다면 NNT는 10에서 레인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NNT 10이라는 뜻은 한 명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인지기능 호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10명에게 도네페질을 투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빅 플러스도 보통은 호전이 되는 것을 MCID 기준으로 봤을 때 플라시보군에서도 약 11% 정도 호전이 됐고 도네페질군에서 26% 정도 호전이 됐습니다. 시빅 플러스로 봤을 때 NNT는 7이었고 이 말은 시빅 플러스로 평가한 인지기능이나 전반적인 기능 평가에서 호전이 되는 게 플라시보 군에서는 11%, 도네페질군에서는 26%였기 때문에 한 명의 시빅 플러스로 호전되는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7명에게 도네페질을 복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RCT 연구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보는 아웃컴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인가 서로게이트 마커인가 그리고 서로게이트 마커라면 MCID 즉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는 몇 점인가? 그리고 플라시보군에서의 변화는 어땠는가? 그와 함께 도네페질군과 플라시보군, 즉 액티브 드러그군과 대조군에서 아웃컴이 호전되는 것의 절대적인 차이인 앱솔루트 리스크 디퍼런스는 몇 프로였고 거기에 따라서 NNT는 몇인가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최근에 발표된 아두카누맙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아두카누맙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두카누맙은 알츠하이머 병의 병인으로 생각됐던 아밀로이드 플락에 대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주사제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임상시험으로는 이머지 스터디와 인게이지 트라이얼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ITT 분석, 즉 연구에 처음 배정됐던 군을 기준으로 드랍아웃에 대한 고려 없이 최종 연구 결과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이머지 트라이얼에서도 아두카누맙 하이도즈를 사용한 군에서 CDR-SB로 본 그러니까 CDR-SB로 본 인지기능 호전의 퍼센트 인지기능 호전의 차이가 약 0.4 정도였고 인게이지 트라이얼에서도 아두카누맙 고용량 사용군에 보인 CDR-SB로 보인 인지기능 호전의 차이가 0.03점 정도였습니다. 여기 인터벌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인게이지 트라이얼에서는 아두카누맙 하이도즈로 사용한 군에서도 CDR-SB로 본 인지기능 호전의 차이가 없었고 이머지 트라이얼에서도 ITT 분석에서는 CDR-SB로 본 인지기능 호전이 아두카누맙 하이도즈 사용군에서도 약 0.4점 정도로 통계적 유의성은 겨우 보였지만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상 깊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두카누맙의 대규모 임상시험인 이머지 트라이얼, 인게이지 트라이얼이 처음 발표됐을 때 ITT 분석 결과 값을 봐서는 아두카누맙도 결국은 이전에 개발됐던 아밀로이드 플락을 타겟하는 다른 약제들처럼 호전 효과가 없구나 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콜 버전 4 이후로 했던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분석한 결과가 따로 분석이 됐는데요. 프로토콜 버전 4는 기존 처음 사용됐던 분석보다는 아두카누맙을 더 고용량 사용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한 서브그룹만 따로 모아서 봤더니만 아두카누맙을 하이도즈 사용한 군에서 CDR-SB로 본 인지기능의 호전의 차이가 0.5점 정도 차이가 났다. 그리고 인게이지 트라이얼에서도 하이도즈 아두카누맙을 사용한 군이 CDR-SB로 본 인지기능 호전의 차이가 약 0.5점 정도 났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미국 FDA에서는 이 포스트 프로토콜 버전 4번에 대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특히 하이도즈 아두카누맙 사용군에서 나타난 CDR-SB 약 0.5점 정도의 CDR-SB 0.5점 정도의 차이를 유의한 결과로 해석하고 아두카누맙을 FDA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FDA의 자문위원단은 이머지 트라이얼과 인게이지 트라이얼의 ITT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아두카누맙은 임상적 호전을 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FDA 허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포스트 프로토콜 버전 4번 이후에 4번의 그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즉 환자들의 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아두카누밥이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조건부 허가이고 추가적인 임상시험에서 임상적 호전의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다시 승인 취소된다는 조건을 건 조건부 허가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허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은 첫 번째, CDR-SB가 도대체 어떤 서러게이트 마커냐라는 것입니다. CDR-SB는 우리가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를 볼 때 사용하는 척도인 클리니컬 데멘치아 레이팅, CDR에서 여기 보면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 외부 활동 참여, 가사와 취미, 개인 간병처럼 이렇게 0점, 0.5점, 1점, 2점, 3점 이렇게 각각 기억력 분야나 진압력 분야에서 점수가 0점에서 3점까지 있는데 이 각 영역에서 0점에서 3점까지를 모두 더한 것을 CDR-SB라고 합니다. 따라서 CDR-SB는 6개의 영역에서 0점에서 3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CDR-SB는 총 18점 스케일이고 0점에서 18점까지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0점이 정상적인 상태이고 점수가 올라갈수록 치매가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스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CDR이 0.5점인 초기 치매인 경우에는 CDR-SB가 1년에 1.43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CDR-SB, 즉 0점에서 18점까지 스코어를 나타내는 이 CDR-SB 스코어의 MCID,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전문가들마다 또 연구 결과들마다 다르지만은 최소 0.8점에서 1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즉 CDR-SB의 MCID는 보통은 1점 정도는 돼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0.5점 호전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0.5점 호전을 위해서 아두카누밥이라는 아주 고가의 주사약이면서 브레인 MRI에서 마이크로 헤머리지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약을 과연 허가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CDR-SB 0.5점의 차이를 보인 것도 처음 연구가 디자인됐을 때 알로케이션 됐던 그 임상 결과들을 모두 다 분석한 ITT 분석이 아닌 프로토콜 버전 4번 이후에 특정 서브그룹만을 대상으로 한 이 분석에서 나온 결과라서 사실 엄격하게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